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6회 동형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 2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21번. 자, 1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해제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2번은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가능합니다. 3번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이 말 없습니다.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 모사전송이면 팩스가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거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맨 밑에 별표에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3번은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8조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지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 사무소 소재지 정정 신청은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암기 프린터 14번에 1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은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령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 말은 작년에 바뀌었고요. 2020년도에 2번은 2021년 8월 17일 바뀌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세대원 전부 총 면적입니다. 이 3번이 중개실무의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 체험용 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됐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무상 임대 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6개월, 이거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16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면은 증여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X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건축물 신고대상입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신고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대상이고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또는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1, 1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맞죠?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소 사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언은 보면은 모든 임원이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는데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연수교육 받는다고 했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만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연수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 모든 임원 계약서 작성,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인장 등록도 자격증 있는 임원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즉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은 이 말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준금리 더하기 2%인데 기준금리를 연 1%라고 했으니까 기준금리 1% 더하기 2% 하면 3%입니다. 3%. 즉 1억에 3%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12를 하면은 2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 조금 계산하기 힘들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얼마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포상금. 자, 그러면 포상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값,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계산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신고를 누가 A, B, C, D, 그 다음에 E까지 있네요. D, E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기억입니다. 값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과태료 1,000만 원 부과했다.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니까 값은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어는 보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공소제기 되어 벌금 1억 받았다. 벌금 1억 받았는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갑과 을은 공동으로 거짓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과태료 1억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금액 20%가 포상금이죠. 그러면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한도가 1천만 원입니다. 분배 약정이 없었으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D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500만 원씩이 되겠네요.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500만 원, 갑 500만 원, 을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영,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보상금 50만 원. 그래서 을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을의 경우 600만 원, 갑은 700만 원. 따라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옳은 것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이행명령은 구두는 안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단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 10%죠.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명문 규정이 없다 했는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행명령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1년에 2번씩 X죠.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번씩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1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칙개공은 안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 공매 입찰 대리는 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죠. 맞고요. 4번은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치권, 분묘규칙권, 법정지상권 설명해야 되고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목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네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하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며 모두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